안녕하세요.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키워드에 알맞는 것 뭐든지 소개해주는 모든 소개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소개소의 소장 캐리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가치입니다. 오늘은 가치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가치 아니고 가치. 함께라는 의미의 가치입니다. 요새는 같이 무언가를 도모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혼자보다 나은 둘인 것 같은데 각기 다른 두 가지가 섞여서 시너지를 내는 것을 보는 경우를 보잖아요. 물론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예상보다 더 큰 결과를 얻을 때 각자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결합함으로써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더 큰 성과를 달성할 때 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조합돼서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생산하는 때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같이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잖아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각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할 때 한 사람의 강점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게임을 못하는데 이 게임을 해보고 콘솔 게임을 이래서 하는구나 라고 알아버렸어요. 여전히 컨트롤러 쓰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임은 바로 It Takes Two라는 게임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둘이 있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안 그래도 이 게임이 나왔을 때 이 게임의 준비물만 있다면 최고의 게임이라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게임의 준비물은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친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임인 거죠.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협동 게임이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온라인으로 따로 접속해서 둘이서는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된 게임이에요. 화면 분할을 통해서 로컬 온라인 2인 협동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상황에 따라 화면의 비율도 달라지고 옆으로, 상하로 분할되기도 해요. 특정 장면에서는 화면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 화면 분할되고 다시 합쳐지고 하는 것들이 게임 초보인 저에게 너무 정신없다고 느껴졌었는데 몰입을 해가면 할수록 익숙해지더라고요. 영어에 It takes two to tango라는 말이 있어요. 직역하면 탱고를 추려면 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문구를 찾자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게임 초반에 남편인 코디와 아내인 메이는 로즈라는 여자아이가 있고 그 부부는 이혼 위기에 놓이고 함께 각종 난관을 이겨내는 이야기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각각 엄마와 아빠가 돼서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 게임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근데 모든 퀘스트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만이 잘한다고 해서 절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능력을 활용해 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게임을 정말 못하거든요. 특히나 컨트롤러가 있는 게임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요. 이 게임을 하면서 컨트롤러와 조금은 익숙해지긴 했었는데 그만큼 이 게임이 저를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많이 죽기도 했지만 제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도와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게임을 잘하면 기다려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만 한 명이 좀 부족하면 다른 한 명의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냥 퀘스트만 깨는 거였으면 사실 제가 흥미를 금방 잃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큰 스토리가 전개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게임하는 걸 잘 이해 못하는 아내분이 있거나
여자친구분이 있다면 한번 같이 하면서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게임으로 게임을 할 수 있구나, 게임을 좋아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고 충분히 설득이 됐습니다. 그 매 스테이지마다 생기는 능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에 따른 그 알맞은 배경과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도 너무 인상적이기도 하고 매번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마다 이번 챕터에서는 내 캐릭터에 어떤 능력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어요. 소소하게 둘이 경쟁할 수 있는 미니 게임들도 있으니까 찾아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캐릭터가 되게 뭐랄까,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이 아기자기한 면들이 있으니까 여자분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게임을 뭔가 깨기 어려워서 버벅거릴 때에는 좀 미니게임들로 환기시킬 수도 있었고, 이 미니게임조차도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 안에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한 게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 게임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협동을 곁들인 이게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플레이어 둘이 대화를 하면서 진행해야 하다 보니 협동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게임을 임신했을 때 했었는데 그때가 코로나였거든요. 남편이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매일같이 도대체 업무 언제 끝나냐, 퇴근 언제 하냐, 게임하자, 제발 이 게임 It Takes Two 하자, 매일같이 졸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처음에 재미있게 했던 게임이자 가치라는 주제에 정말 어울리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최대 준비물인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치라는 주제로 또 소개해 드릴 거는 정말 많지만, 제가 좀 랜덤하긴 하지만, 후추와 팝콘의 맛있는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보다 구하기 쉬운 재료인데, 많이들 모르시는 그 조합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조합인데, 사실 제가 후추를 진짜 정말 좋아해요. 어떤 음식이든 뿌려 먹는 게 취미인데, 어느 날 따뜻하게 갓 튀겨진 팝콘에 후추를 잔뜩 뿌려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특히 버터향이 강한 팝콘 위에 후추가 조금 뿌려져 있으면 미묘한 그 후추의 맛과 고소한 팝콘의 맛이 정말 맛있어요. 뭔가 짭짤하고 고소한 팝콘의 바삭함과 후추의 톡 쏘는 향이 어우러지면 정말 풍미가 더해진다고 할까? 후추에는 사실 피페린이라는 활성 물질이 있어서 식품의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팝콘의 맛을 강조해서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 두 재료는 각자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먹으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서로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과정이 더욱더 재밌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거랍니다. 신선하게 갈아 만든 블랙페퍼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사실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큰 차이를 내거든요. 순후추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그 노란색 뚜껑에 오뚜기 순후추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통후추를 그라인더에서 신선하게 갈아낸 것이 훨씬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미리 갈아진 것만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맛있긴 할 거예요. 통후추를 그라인더로 갈갈 갈아서 갓 튀긴 팝콘 표면에 골고루 잘 붙게 섞어주시고 드셔보세요. 제가 이게 너무 맛있어서 다른 가루들도 막 뿌려서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갈릭 파우더나 양파 파우더나 매운 향신료 같은 것들. 근데 확실히 그 팝콘의 버터리함과 소금의 짭조름한 맛, 그리고 후추의 톡 쏘는 향까지 딱 그 조화가 같이 있었을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거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이렇게 맛있는 건가 싶었었는데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는 저처럼 후추를 뿌려 먹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갓 튀긴 팝콘을 먹을 기회가 있다면 꼭꼭 검은 후추,
통후추를 갈아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게임과 먹을 거를 이야기해 봤는데 이번에는 그림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가치라는 주제를 정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파랑이와 노랑이라는 책이에요.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라는 원제로 있는 그림책인데요. 작가는 레오리온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님이거든요. 이미 내 거야 혹은 물고기는 물고기야 혹은 프레드릭, 자기만의 색 등 많은 그림책을 출간하신 유명한 작가님이세요. 이분이 쓴 책은 또 나중에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오늘 주제에 소개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과 컨셉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놀랍게도 열차 여행 도중에 손주들을 위해서 잡지 페이지를 찢어서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든 것을 그림책으로 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연히 만들어진 간단한 이야기지만 정말 큰 감동과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책을 언제 출간을 했었지라는 걸 사실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봤을 때도 너무 세련된 책이어서. 근데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책이 무려 1959년에 출간이 됐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림책이에요. 유행을 타지 않는 심플함 때문인지 지금 봐도 너무 멋진 그림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림책 제목처럼 파란색과 노란색의 이야기인데요. 파랑이와 노랑이는 친구예요. 너무 간단하고 사랑스럽게 시작을 하거든요. 작은 파란색과 작은 노란색은 그저 친구이고 어느 날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고 서로를 찾아 허그를 하면 그 둘이 섞이는 초록색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같이 초록이가 됐다고 해서 각각 개성이 전혀 사라져버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부모님은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다시 그들이 작은 노란색과 작은 파란색으로 울면서 이렇게 작은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분리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분명히 서로 진정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서로에게 영향을 주죠. 간단하고 즐거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교육적인 내용을 담아낸 것 같아요. 관계에서 서로 합쳐지면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따라서 중간에 초록색이 있으면서 양쪽 끝에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요. 같이 합쳐진다고 해도 본인을 유지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너무 세련되게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색깔, 이 컬러에 대한 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어린 조카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샀다가 어른인 제가 읽고 감동이 더 크게 일더라고요. 이 파랑이와 노랑이는 다른 어느 캐릭터처럼 눈, 코, 입도 없고요. 막 특별한 모양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뭔가 모호한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두 색이 여러 감정이 다 느껴지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그림책의 힘인가 싶기도 한데 글밥도 많지 않고 단순한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런 주제를 이렇게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또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지만 동시에 추상적이기도 해요. 정말 아름답게 짜여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른인 제가 읽기에는 철학적인 면도 보이고요. 같이 한다는 게 본인 색을 잃고 아예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색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 그렇기에 따로 또 가치의 중요성이 잘 보여지는 책이라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나와 다른 존재를 믿고 좋아한다는 건 둘이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각자 둘이었던 파랑이와 노랑이가 하나의 초록이가 된 것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정체성이 흡수되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초록이의 눈물 속에 원래 파랑이와 노랑이가 그대로 들어있었듯이요. 더 넓고 풍성한 세상을 여는 힘은 이해와 사랑,
그러니까 색깔이 혼합되어 하나가 되고 다시 분리되는 장면을 통해서 레오 리오니는 그 심오한 이야기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듯 했어요. 더 넓고 풍성한 세상을 여는 힘은 같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입니다. 다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유튜브 채널이에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죠. 사실 저도 진짜 많이 보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채널의 모든 영상을 보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번 챙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유튜버들은 항상 제가 챙겨보는 것 같은데 같이 해야 시너지가 나는 여행 듀오, 여행 유튜브계의 다비치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은 피크닉 크루 소풍족입니다. 국내와 국외, 세계 곳곳을 소풍하듯이 여행하는 소풍족은 우연님과 영님으로 이루어진 여행 유튜버예요. 유튜브엔 워낙에 유명한 여행 채널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혼자 다니는 채널들이 많은 편인데 이 팀은 둘이 다닙니다. 같이요. 제가 어쩌다가 이분들의 영상을 초기 때부터 지켜봤어요. 어찌 보면 이분들의 능력에 비해서 조금 더디게 구독자 수가 느는 것 같아서 팬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두터운 팬층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풍족에는 우야와 영님 두 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분은 대학교에서 만난 사이예요. 물론 각자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는 개인 채널도 있지만 이 두 분의 매력은 오히려 같이 하는 소풍족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보는 맛이 있다고 해야 할까? 소풍족의 영상은 거의 대부분 저는 남편이랑 같이 보는 편인데요. 저는 두 분 중 공식 겉보인 은영님의 과몰입돼서 보는 반면에 제가 느끼는 남편은 우연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취향에 맞게 과몰입할 캐릭터가 둘이나 있으니 또 재밌고 같은 상황이어도 너무나도 다르게 대처하는 둘의 모습을 보는 것도 큰 재미랍니다. 제가 이 두 분의 서울여대 학보 인터뷰 중에 같이 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을 발췌해 왔는데 제가 그대로 좀 읽어볼게요. 인터뷰 중 질문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해요 였었는데 우연님의 대답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아마 둘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 채널 운영했을 적에는 생각했던 반응이 잘 올라오지 않으면 채널 운영에 게을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둘이서 하니까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서로 다독여주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영님의 대답은 구독자분들의 반응들이 저희에겐 조그마한 희망이었어요. 어느 순간 관두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새 구독자가 조금 늘어 있었거든요 라고 해주셨고 댓글로 꼭 잘 되실 거예요. 더 오래오래 해봐요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두 분이 함께 만드는 소풍족 채널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팬 닉네임 풍구들도 이 소풍족 채널을 같이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항상 편집 이야기 같은 게 Q&A로 올라오면 영님은 모든 세대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꽤 자주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사랑스러운 유튜버들을 조금 더 알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같은 TV 프로그램 보면 공감대 형성하면서 깔깔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에게는 소풍족 영상들이 그런 점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소풍족 영상 보라고 하는 이유가 같이 깔깔대고 이거 봤어? 이거 봤어? 해보고 싶어서였거든요. 깨알 같은 개그 코드를 많은 분들이 같이 보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서도 오늘 같이라는 주제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둘이 같이 하는 티키타카가 미쳤고요. 무해한 두 여성이 말아주는 여행 영상 제발 정주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소풍족을 알게 된 영상은 정말 초기 영상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영상을 다 본 저로서는 여름 몽골 편과 남해 한 달 살기 시리즈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 다른 편보다 저는 몽골 편을 꽤 많이 돌려봤던 것 같아요. 재미와 힐링을 같이 잡은 시리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소풍족 영상들과 It Takes Two 게임을 하면서 태교를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 임신을 했었는데 어딜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봤던 소풍족 영상 보고 또 보고 하면서 태교했던 것 같아요. 에디팅도 너무 고퀄리티이고 소소한 재미를 베이스로 빅재미들도 있으니까 꼭꼭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함께 여행도 하시지만 분업을 해서 같이 편집하는 것도 소풍족의 묘미인 것 같아요. 컷 편집은 우연님이, 디테일한 편집은 은영님이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보는 것보다 확실히 깨알 자막도 눈여겨보시면 더 재밌을 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치라는 주제에 꼭꼭 소개하고 싶었던 장소는 바로 무이숲인데요. 제가 사는 곳이 여주예요. 제가 첫 에피소드에서 시골에서 살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여주입니다. 제가 여주에는 2020년에 여름에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갈 만한 카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적었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무이숲을 오픈을 하고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매주 가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푸르메 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와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무의의 가치를 추구하며 연령이나 성별, 특징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모두가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정말 오늘 주제 가치라는 의미에 정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주 갈 정도로 이곳을 애정하는 이유는 아기를 데리고 가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카페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곳은 아기 의자면 의자, 또 기저귀 가리대면 기저귀 가리대, 휠체어면 또 휠체어도 있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든 열린 공간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특히 이곳은 발달장애 청년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일하는 곳으로 응원을 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런 곳들이 정말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이숲이라는 카페 건물 자체는 베리어 프리 원칙에 따라서 설계되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또 특별하게 대우를 받지 않아도 편안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된 거라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 무이숲은 푸르메 소셜팜의 일부로서 스마트팜과 교육문화센터, 베이커리 카페 등을 포함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그냥 먹고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늘 이벤트와 공연이 다양하게 열리면서 다양한 출판사들에게서 기증받은 책들로 즐길 거리도 풍부한 곳이니까 꼭 많이 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냥 의미만 좋은 곳이 아니라 빵이랑 커피, 음료들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푸르메 소셜팜에서 생산된 표고버섯과 방울토마토도 판매를 하니까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무이숲은 일단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주에서. 그 다르지 않다라는 무의의 의미를 가진 카페인 무이숲. 이곳은요, 뭔가 장애 청년들에게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역민들과 소통을 도모하는 곳이기도 해요.
카페 내부는 일단 넓고 쾌적하고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형 통창 때문인지 채광이 좋아서 환하고 열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에 후원자들의 작품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곳은 뭔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와, 오늘 가치라는 이야기로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치하는 것은 때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잖아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약간 각자의 관점과 욕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함께 일하고 협력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없는 능력이나 몰랐던 것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관계를 형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소개소를 같이 들어주고 계신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뭐든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모든 소개소의 소장 캐리였습니다.